전 시간에 일단은 저기 뭐 제한된 범위, 어떤 범위에 제한된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배웠었고, 자 오늘은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런데 일단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y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자. 일단 필수에 몇 번이야? 3번이요. 3번. 자, 이런다고 했을 때 얘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자, 그런데 지금 얘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현재 얘가 지금 현재 뭘로 돼 있어? 공통 부분으로 돼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런데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을 뭐 함수라고 얘기해 준다 했어. 그럼 x가 변수 x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거든. 그런데 모든 x를 기준으로 놨을 때 이러한 식으로 두 개가 서로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면 얘를 뭐가 했냐면 한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을 함수가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만약에 공통 부분이 있어 내가 t로 치환을 했는데 만약에 x가 남아있는 놈이 존재한다. 그럼 그때는 치환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아있으면 안 돼. 전부 다 모든 x가 없어질 수 있도록 치환이 돼야 돼. 자, 이해가 돼?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해주면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첫 번째, 자, t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y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알겠지? 즉 뭐라고 넣을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함수가 있어. 함수가 있는데 x를 통해서 y의 값을 구해주게 돼. 자, x를 통해서 함수는 변수의 x에 대해서 대응하는 y의 값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바로 x에서 y로의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x부터 출발해서 y로 도착해야 되는 것이 함수거든. 그래서 x를 통해서 y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이때 y의 결과값이 가장 큰 놈을 최대값, 가장 작은 놈을 최소값이다 라고 구해주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그 주어진 x의 값의 범위에 맞게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까지 그렇게 계산해왔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x에서 y로 직접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뭘 해줬느냐? 중간에 이렇게 해서 징검다리를 하나를 만들어준 거야. t라는 징검다리를. 오케이? 그럼 나는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서 y로 도착을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징검다리가 있으면 뭐 해주면 돼? 징검다리를 밟고 가면 되지. 그래서 x를 통해서 뭘 거치고 t를 거치고 이 t를 통해서 뭘 거치면 돼? y로 가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x에서 y로 직접 구해야 되겠지만 징검다리가 있기 때문에 x에서 t를 구하게 되고 알겠지? 그 t를 이용해서 y를 구해주게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응? 그래서 x에서 y를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x에서 t를 구하게 되고 그 t를 이용해서 y를 구해주게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해가 되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x를 통해서 t를 구한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요 식이야. 우리가 치환했듯이. 그래서 얘를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t를 구할 수 있지. 그러면 그때 t를 이용을 해서 y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식은 이렇게 된 거지. x를 통해서 t를 구해주게 되고 그 t를 적어준 다음에 그 t를 통해서 y를 구해준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게 치환했을 때의 방법이야. 자, 이걸 왜 좀 더 이렇게 설명하자면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뒤에서 고동수학 하에서 합성함수를 배우게 되는데 그 합성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지금 합성함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걸 얘를 어떻게 설명해도 좀 애매해. 합성함수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가 났다라고만 그냥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 지금. 알겠지?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지금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축이 어디야? 축은 1이지.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했으니까. 자, 2는 마이너스 1하고 2 중에 어디에 들어갔고?
2에 더 가깝지? 그럼 한 여기 정도 x는 1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 그렇지? 자, 볼록 상태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하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형태로 그린다고 했을 때, 아, 여기 정도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정도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뭘 갖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렇지?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 플러스 2니까 얼마가 돼? 3이 되고, 최소값은 꼭지점 밑에가 되겠다. 내려왔다 올라가니까 축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 가장 작고 3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t의 값은 이 안에 범위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t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냐면 3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t를 가지고 뭘 해주는 거야? 얘를 y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자, 일단 얘는 축이 얼마야? 2. 축은 2가 되겠지. 자, 2는 마이너스 2와 3 중에 어디 더 가까워? 3이 더 가까워. 그럼 여기가 축이야. 그럼 t는 2일 때가.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가 3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뭘 가져? 최대값을 갖게 되겠지. 자, 최대값은 f의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얼마가 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고 최소값은 자 꼭지점이 들어갔으니까 f2일 때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최대값은 8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치환해주게 되면 하나의 함수가 두 개의 함수로 나뉘어졌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바로 함수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되거든.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함수 하나의 함수 아까 표현했던 거 있지? 그렇게 되겠지만 중간에 징검다리가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함수와 또 다른 하나의 함수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나눠서 표현을 해주게 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면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어.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차피 합성 치환을 했을 경우에는 합성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패턴이 다 똑같아. 달라지는 건 없어.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x 플러스 y가 있을 때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했을 때 2x 플러스 y의 제곱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얘기해 준 거야. 자, 미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힘들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방법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다 배웠을 때이고 지금 형태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y가 존재해. 얘네들이 관계식이 존재하게 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문자로 바꿔버리자는 얘기지. 자, 그럼 x를 집어넣을까 y를 집어넣을까? x. 자, 그래서 얘를 x는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식은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특별하게 자 항상 내가 함수를 통해서 어떤 문자를 기준 놓고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함수에 만약에 y로 바꿨을 경우 또는 x를 바꿨을 경우 그 x랑 y에 대한 뭐가 있냐면 값의 범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존재해 안 해? 여기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돼. 그러면 일단 블록 상태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만 존재하게 될 거야.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자, 축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최소값 얼마? 1-2 플러스 6 얼마냐면 5일 때가 바로 최소값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가 되는 거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예를 들어서 4라고 주어진 때 가정을 해보자.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2x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얘가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x가 1차고 2차이기 때문에 x는 하고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집어넣기 좀 힘들지.
그래서 얘는 뭘로 집어넣는 게 좋아? y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y제곱을 집어넣는 게 좋아.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냐면 y의 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가 되니까 요걸 집어넣어야 돼. 자, 이해가 되지?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되지. 자, 블록상태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아래.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해.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이 존재하잖아. 자, 최소값이 있을까 없을까? 자, 이거는 위랑 비슷한 형태 문제야. 위에는 최대값이 존재해 안 해? 꼭지점만 값이 존재하게 돼. 그 나머지는 존재하진 않지.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제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최대값이 반드시 존재할 거야. 그럼 최소값은 존재할까 말까? 안 할까? 이거는 존재해. 얘랑 틀려. 자, 얘는 y로 표현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y에 대해서 어떤 값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 그 나타낼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여기서는 제한이 존재하게 돼. 뭐냐? y의 제곱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된 거잖아. 그렇지? y제곱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 거잖아. 그런데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자, 그건 알고 있지? 0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 제곱했을 때. 그래서 y의 제곱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존재하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이러한 x의 값의 범위가 만들어지게 돼요. 얘는 둘 다 1차이기 때문에 x, y가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기를 바꾼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x의 값의 범위, 즉 y의 값의 범위가 전혀 주어지질 않아. 만약에 처음에 문제에서 x의 값 주어져 있으면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 근데 주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지금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y의 제곱 모든 실수의 제곱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도 범위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 이해가 되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얼마가 돼? 자, 꼭지점은 아니 뭐지? 축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다시 1이지. 자, 2는 누구에 더 가까워? 2에 더 가깝지? 그래서 요게 x는 1이 축이고 자, 위로 불러가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2.6 여기가 되겠다. 그러면 얘,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여기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되고 여기 꼭지점일 때 1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다시 이렇게 쓰자. 최소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4일 때, 즉 5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그 다음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이렇게 존재를 해주게 될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수학은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차이가 뭐냐면 주어진 조건이 어떠한 조건으로 주어져 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계산해주는 방법이 달라지게 돼.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돼?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또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x, y가 실수래. 두 번째 x, y가 실수인데 2x의 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6y 플러스 5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미수는 두 개인데 문자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는 않아. 그치? 이거는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뒤에 가서 부정방정식과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x제곱, x 1차, 2차, 1차 있고 y제곱, 2차, 1차가 주어져 있는 거지. 그 다음 x, y 항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x제곱함과 x항 두 개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가 있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어. 자, 완전 제곱식 만든다 하더라도 하나의 항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항이 무엇인지를 넣고 빼줘야 되겠지. 이해가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 개 y하고 마이너스 y를 통해서도 얘도 똑같이 뭘 만들 수 있어?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 대신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2로 묶어주면 x의 제곱에 플러스 2x가 되고 완전 정식이 되기 위해서 얼마 더 필요해? 1이 더 필요하지? 그치?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돼?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uy가 되면 완전 정식이 되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해? 9. 그치? 얘는 9가 더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플러스 5가 있는데 마이너스 10을 해줘야 돼. 왜? 아니다, 마이너스 11이구나. 여기에 2가 더 들어갔고, 왜냐 앞에 곱해졌으니까 2가 더 들어갔고 여기는 9가 더 들어갔으니까 11이 더 들어갔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 11을 빼주게 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2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드는 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뭐라고 했어? 모든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가 돼?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런데 덧셈이야. 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얘네들이 얼마일 때 최소값이 되겠어? 0일 때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넣을 수 있어요. 얘네들이 0일 때 최소가 되겠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 된다고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식으로 2차 식에 대해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면 여러 가지가 있어.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존재해. 근데 뭐 판별식을 이용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여기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존재하게 되고,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을 때 여기는 등식을 여기다 대입해 주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x하고 x제곱이 있고, y하고 y제곱이 있는 형태의 꼴로 돼 있을 경우에 식 하나밖에 주어지잖아. 이때는 모든 실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때문에 그 문자를 기준으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준다면 간단히 좀 정리가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존재하게 돼. 2차 방정식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교육과정 개편에 좀 빠진 것 같아 느낌이. 문제 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계속. 지금 이번에 개편된 지금 3학년 애들이가 지금 3년째지 내가 보는 게 아니구나. 지금 3학년 애들이거든. 지금 교육과정 개편된 게.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보면서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제외를 해놓고 문제를 풀어줄게.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어떠한 식으로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식으로 나가는 형태가 존재하게 된다. x, y에 자, o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여기 안에다 무엇을 그렸어 내가? 직사각형을 그린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를 그렸어. 이때 직사각형의 점을 B, A, D, C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 이차함수 적으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6x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 이 이차함수 이것의 안에 들어있는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야. 가급적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일단 둘레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둘레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좌표평면이 있을 거 아니야. 좌표평면. 자, 일단은 뒤에 뭐 도형의 방정식까지 배우면 좌표평면으로 돼 있는 거 많이 나올 거야. 좌표평면으로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이를 구하여라, 길이를 구하여라 또는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준다면 반드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돼. 점의 좌표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이것의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점의 좌표를 알겠어? 모르잖아. 내가 모른단 말이야. 지금 현재 ABC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중에서 그러면 점의 좌표를 했는데 먼저 기준을 잡으면 돼. 기준. 기준을 하나의 문자로 놓고 난 다음에 이 문자를 기준으로 놓고 문제에 따라서 기준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뭐 이것을 점을 A, 0이라고 놓는다는 등 얘를 K라고 놓는다는 등 이렇게 주어진 경우도 있어. 근데 그렇게 주어진 경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문제를 풀어주면 돼. 하지만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준을 잡아주느냐면 X축의 X축이라지만 X 좌표의 가장 작은 양의 값
양의 값. 요걸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 근데 정확하게 얘를 무조건 기준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야. 일반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주게 돼. 그러면 여기에서 정각인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는 지금 현재 보면 A, B, C, D라는 점이 4개가 있어. 그런데 A하고 B의 X좌표가 서로 같아요. 그럼 C하고 D의 X좌표가 서로 같아요. 그렇지? 그럼 내가 잡아줘야 될 X좌표 잡을 수 있는 값은 2개가 나와. 여기에 X좌표 하나와 여기에 X좌표 하나, 2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뭘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가장 작은 놈을 잡아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B라는 점의 X좌표를 A라고 잡고 이 A를 통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이해가 되고 무슨 말이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걸로 연습해줘. 왜냐면 기본 문제, 기본 유형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얘가 맞아 떨어지게 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예를 들어 수능형 문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좀 40점짜리 같은 거 올라가서 문제의 난이도가 좀 틀려지게 되면 그때는 약간 틀려지긴 해. 약간 틀려지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놓게 된다면 이 B라는 점의 좌표를 A, 0이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몇이야? A,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A,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6A라고 쓸 수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결정을 해줘야 돼. 근데 알아? 지금? 모르지? 그럼 모르면 B라고 놔도 괜찮아. 그럼 얘를 뭐라고 놓을까? B, 0이라고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럼 B, 0이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자, B, 0이라고 났어. 그럼 일단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일단은 어떻게 돼?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돼? 서로 같아요. 얘하고 얘도 두 개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그거 마이너스 A죠. 그럼 마이너스 A의 제곱에 플러스 6A가 되는 거지. 그럼 요놈 2배가 되겠다. 그치?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야? B 마이너스 A가 되겠다. 그럼 요놈도 2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A하고 B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야. 자, 여기까지가 돼? 자, 원래는 얘는 B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집어넣어도 괜찮지만 만약에 모르면 내가 무엇인가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르면 그냥 A, B, C, D, E, F, G를 다 집어넣어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그것들에 관계를 해서 하나의 문자를 없애주면 돼. 하나의 등식이 하나의 문자를 소거해주게 되거든.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있는 거 A, B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자 직사각형이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A하고 D의 X좌표, 자 B하고 C의 X좌표 값이 어떻게 돼? 서로 같지. X좌표 값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길이가 서로 같은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자 그러면 A하고 B의 중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축이 돼. 자 이해가 됩니까? 네. 자 축이 얼마니? 응. 마이너스. 응?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B. 네.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B. 확실히 외워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B야. 축은. 알겠지? 자, 그래서 얼마 되냐면 3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눠주는 게 중점인데 이게 바로 3이 되겠구나. 그럼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얘를 여기다 뭐 할 수 있어? 집어넣을 수 있지. 그러면 L이라는 것을 다시 구해주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플러스 6이 12A에 자 이거 집어는 마이너스 2A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4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2가 돼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의 제곱에 얼마냐? 플러스 8A의 플러스 12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여기서는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자 3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3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뭐냐면 3보다 작은 값으로 이루어진 거야. A는 0이 돼서도 안 되고 3이 돼서도 안 돼. 그럼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치?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이제 블록사각형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자 그 다음에 축이 얼마야?
아니지. 마이너스 2a분의 b 전 마이너스 2a분의 b 축은 왜 a로 나야 되지? 마이너스 2a분의 b 자 2가 되는 거지. 자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들어있지. 지금 2일 때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2 집은 어떻게 돼? 2는 4, 4, 2, 8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16에 플러스 12가 되겠지? 그래서 20이 된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자, 이해가 돼?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먹게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폐평면에서 길이를 구하여서 또는 넓이를 구하러 간다면 x축의 양의 방향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근데 가장 작은 값이 예를 들어서 막 분수가 나오거나 그럴 경우는 약간 좀 유도리 있게 좀 바꿔주면 돼. 꼭 지키라는 얘기는 아니야. 일반적으로 바꾸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준이 정해면 되고 만약에 그걸 모르겠으면 또 그거 외에도 모르는 문자 여러 가지 있으면 가능한 한 뭐 많이 쓰면 좀 그렇게 하겠지만 A, B, C, D, F, G 이렇게 쓰면서 계산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자의 관계식을 통해서 문자를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거의 대부분 얘를 A로 넣으면 된다 라는 걸 알아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경우도 있어. 주어진 경우 주어진 대로 사용해 주면 돼. 알겠지? 네.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이야. 자, 3차, 4차는 해법이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해법이 있긴 해. 근데 그건 교육과정 상에서는 해법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3차와 3차 또는 4차 또는 그 이상의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의 해법이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 문제를 어떻게 풉니까? 얘네들의 해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했냐면 반드시 어떻게 됐든 간에 2차 이하로 뭘 해주냐면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주는 거야. 이게 해법이야. 직접적으로 구해주는 방법이 없어.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없다고 봐야 돼. 알겠어? 없는데 2차 이하로 인수분해를 해준다는 게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해법이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식이 뭐냐면 A, B가 0이 된다는 것은 뭘 나타내줘?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3차는 얘네들 A, B가 나오게 되는데 이 A, B가 2차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1차면 값이 그냥 나오게 되겠지. 그럼 2차가 되면 그것도 마저 인수분해를 해서 1차로 놓고 계산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 2차 해법이 뭐가 있어? 인수분해 안 될 경우에 근해 공식이 있지. 그래서 근해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는 3차, 4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이는 중요한 건 뭐냐면 방정식의 문제를 풀이보다도 여기는 뭐 인수분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방법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인수분해랑 똑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필수제 1번을 보면 자 필수제 1번을 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번 자 x가 3승에 플러스 x-2 이꼴 0이래. 자 지금 현재 3차야. 얘는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2차 이하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자 뭘 이용할까? x에 대해서 내림차 정리가 됐으면 일단 조립제품이 가장 간단하지. 그럼 얼마? 0이 되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4개 중에서 하나를 찾으면 돼. 자 fx를 온다고 했을 때 f2는 얼마가 돼? 1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0. 자 0 나왔나? 나오지? 그래서 1, 0, 1,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 해주면 1, 1, 1, 1, 2, 2, 0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1과 다시 x 플러스가 아니죠. x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 꼴 0이 되고 그러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x는 1 또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야 돼. 인수분해 돼? 네. 어떻게? 안 되지. 그러니까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오식 이용을 해주면 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i가 된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3차 방정식은 이렇게 3개의 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 0인데 여기도 지금 4차야. 그렇지? 4차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돼? 얼마가 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또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4차를 가능하면 몇 개 찾아주라고 했어? 조리제법 이용했을 때 인수분할 경우 4차는 2개를 찾아주는 게 편하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한번 계산해보면 자 F2는 얼마가 돼?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플러스 2 0 되냐 안 되냐? 네. 0 돼?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1 마이너스 6 플러스 1 플러스 2면 어떻게 돼? 0 돼야 돼? 0 되지? 자, 그 다음에 F의 2는 어떻게 될까? 2는 4, 4, 4, 16이니까 3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는 4, 4, 6에 24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되냐 안 되니? 되지? 자, 0이 되는 거 두 개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2가 되면 첫 번째 어느 놈? 요 놈 마이너스 1 2에 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3에 마이너스 3 3에 2 마이너스 2 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또 조리제법 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얼마? 2 그 다음에 2면 2는 4 1에 2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주어진 것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2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된다. 자, 이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자, 인수분해 돼. 2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1, 2분의 1. 똑같으니까 중근을 갖게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4차 방식도 일반적으로 중근을 가졌으니까 겹쳤으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4차 방식도 근이 몇 개 나오냐면 4개가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가 나온다. 중근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n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돼. 자, 이런 식으로 3차와 4차 방정식의 해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2차 이하가 되도록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줘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준다. 참고로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 가운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개수가 어떻게 돼? 서로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대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방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줘. 근데 얘는 일단은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해준 것 뿐이야. 안 되면은 상방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알겠죠? 어떻게 되는 문제? 그래서 뒤에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전부 다 뭐 해주는 거냐면 내가 지금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인수분해 방법들이 있지. 그래서 각각의 인수분해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방정식이 나오는 건가 그걸 보고 생각을 해주면 돼. 첫 번째 필수에서 2번을 보면 필수에서 2번은 첫 번째 주어진 식이 뭐냐면 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56 이꼴 0이라고 해서 4차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차 이하로 인수분해 해줘야 되겠지. 딱 봤는데 뭐가 만들어졌어? x의 제곱 마이너스 6x와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뭐가 만들어져? 공통부분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공통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준다 했어 우리는?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 준다 했었지. 그래서 얘를 a로 치환해주게 되면 a의 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56 이꼴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주면 a 플러스 8하고 a 마이너스 7 이꼴 0. 그래서 원래 있던 식을 집어넣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8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 이꼴 0으로 인수분해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 있어? 인수분해는 해주면 가능한 한 끝까지 해준다고 했었지.
자, 2차 되면 인수분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의심해 보는 거야. 가능하면 인수분해 한 번 더 해서 계산해 주면 되고, 안 되면 그래 공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얘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x-4하고 x-2로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 그거 7이랑 마이너스 7이랑. 그렇지, x-7하고 x 플러스 1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하고 2하고 7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4개의 해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 또 눈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더니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에 플러스 9가 0이라고 했어. 자, 이렇게 1차씩 4개의 곱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 해주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냐, 먼저 전개를 해줘야 돼. 인수분해 정의가 뭐라고 했어?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 곱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다항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를 하나의 다항식을 만들기 위해서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두 개씩 묶어서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묶어줘야 돼? 앞에 거들이랑 뒤에 거. 그렇지. 어떻게 묶어주냐면 두 수의 합이 서로 같도록 두 개씩 묶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묶으면 합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돼. 자, 묶어서 계산해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하고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9 이퀄 0이 돼야 되겠다. 자, 왜 이렇게 묶어주냐면 치환해주려고 묶은 거지.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려고. 자, 공통 부분이 어떻게 돼? X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럼 여기 두 개를 뭘로 바꾸죠? a로 바꿔주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4a의 플러스 24의 플러스 9 이꼴 0이 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4a의 플러스 얼마? 35 이꼴 0이 되겠지? 자, 얘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돼? 안 나오나? 뭐가 잘못 계산했나? 3, 4, 12 맞지? D 플러스 24 33이구나. 잘못 계산했네. 뭐가 이상을 한데. 자, 어떻게 되겠어?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A-10이라고 A-3 이퀄 0 이렇게 되겠지. 자, 원래 있던 걸 집어넣으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1과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겠다. 자, 2차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더 되는지 확인해 보는데 안 되면 직접 그래프식 이용을 해주면 되고. 자, 앞에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래프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된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45. 45는 9, 4, 15니까 3루트 5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얼마냐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그래서 둘 다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길이 몇 개 만들어지게 돼? 이렇게 4개씩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인수분해 때 치환하고 인수분해 해줬기 때문에 그 인수분해 해주는 방법대로 해서 차근차근 해주면 어려울 건 없다. 자, 나왔는데. 자, 이번에도 필수제 3번인가? 네. 첫 번째.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 이퀄 0인데 자, 이렇게 x의 제곱과 x의 4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기 2차식이라고 얘기해준다 했어. 자, 이런 식으로 보기 2차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 보게 되는 거야. 그 치환한 값이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x의 제곱을 뭘로 치환해주면 t로 치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퀄 0이 돼. 자, 이건 인수분해가 되는데 되죠?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3이랑 2. t 마이너스 3하고 t 플러스 2 이퀄 0이 되겠다.
그래서 원래 치환했던 걸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 x의 제곱에 플러스 2 이꼴 0이니까 자, 둘 다 인수분해 각각 구해주면 되지. 얘가 0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의 4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에 플러스 1 이꼴 0인데 얘도 지금 현재 x의 제곱과 x의 사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x의 제곱을 치환을 해주면 돼. 그래서 x의 제곱을 치환해주면 얘를 t로 치환해주면 t의 제곱에 플러스 t 플러스 1 이꼴 0이 되는 거야. 근데 얘도 t에 대한 2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는 있기는 해. 자, 그런데 그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루트가 나오거나 또는 i가 나오게 돼. 근데 그것을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줘야만 x의 값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런데 교육과정상에 그게 없어 지금.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줘야 돼? 원래 주어진 식을 통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의 걸로 만들어주고 그거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자, 이해가 되지? 어떻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걸 통해서 x의 4제곱에 플러스 1을 통해서 인수분해주면 얼마가 더 필요하겠니? 완전 정식 만들어지려면 자, 2x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필요하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나는 두 개 다 적어볼게. 2x의 제곱과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x의 제곱이 존재하게 되겠다. 그러면 얘나 얘나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이용을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완전 정식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완전 정식 만들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b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이렇게 묶여줘야만 얘가 b의 제곱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을 통해서 완전 정식 만들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 이꼴 0이 되고 합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과 차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인수분해 더 이상 되냐 안 되니? 안 되지? 그래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일 때를 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0이면 x는 얼마가 돼?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었을 때 요놈은 x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자, 그럼 이것은 원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까? 그건 아니야. 뭐냐? 아, 이거 방법은 맞는데 얘는 우리가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인수분해 공식이 있어. 어떤 공식이야? 어떤 거 있지? a의 4승에 플러스 a의 제곱 b의 제곱에 플러스 b의 4승은 a의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ab 플러스 b의 제곱과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의 이 공식에 딱 맞는 형태의 틀이야. 이 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딱 나와야 돼. 원래는 공식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근데 일단 여기서 알아보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보기 차식을 이용해서 이용해주는 방법을 알아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자, 이해가 됩니까? 자, x의 4승에 마이너스 5x의 3승에 마이너스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꼴 0인데 얘를 통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얘를 일단 인수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기본일 거란 말이야. 내가 얘를 통해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더니 이거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없어.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어떤 걸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뭐가 돼?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로 돼 있어.
그런데 가운데 딱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자 개수가 서로 대칭인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대칭인 4차 다항식의 인수분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알겠어? 자 그런데 우리가 개수가 이렇게 대칭인 형태의 4차 방정식의 문제를 4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는 첫 번째 뭐냐면 등호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 첫 번째 뭘 해줬냐면 x의 제곱으로 모든 항을 묶어주게 된 거야. 기억나? x의 제곱으로 모든 항을 묶어준다라는 것이 첫 번째인데 여기서는 등식이야. 등식을 양변에 같은 수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곱해주거나 나눠줘도 상관이 없지. 근데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면 반드시 하나 나오게 돼. 그래서 이것을 fx를 온다고 했을 때 f0의 값이 0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야.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서 0이 안 돼. 그러면 0을 집어넣을 때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x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구나. 등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항이 x의 제곱으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얘는 x의 제곱으로 묶어주는 것이 아니라 x의 제곱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아까도 개수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개수가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게 돼. 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4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나 돼? 2가 된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해주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t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 이꼴 0이 되는 거야. 그럼 t의 값을 구했으니까 t를 구해서 계산해주면 되지 않나요? 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걸 왜 한다고 했어? 인수분해하려고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t의 값 직접 구해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t의 값을 직접 구해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또 틀려지게 돼. t가 만약에 여기서 구했을 때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i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중에 제일 좋으냐면 얘를 그냥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서 2차로 인수분해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해를 구해주는 게 좋아. 거의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서 t의 값을 구하고 얘가 그 t가 얼마가 된다고 했을 때 x의 값은 어떻게 된다 구해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인수분해를 해버리자고.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t-6하고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있던 걸 대입을 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제곱은 0이 아니라고 했어.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양변의 x의 제곱을 곱해서 x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고 x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1과 x의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인수분해 2차 이하로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 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그럼 구해주면 돼. 자, 인수분해 가능하나 끝까지 해준다고 했어. 자, 얘 인수분해 되냐 안 되니? 안 돼.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직접 그래놓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x는 얘는 얼마가 돼?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3의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 나오고 그렇지? 두 번째 x는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개수가 대칭의 4차 방정식의 문제가 풀이가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 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일단 응용된 부분 말고 단순 연산의 과정을 봤는데 이렇게 지금 3차, 4차 방정식의 해법은 뭐냐면 무조건 2차 이하로 인수분해 한다가 해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2차 이하로 인수분해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시면 뭐 어려울 거는 없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